부동산 투자자는 자산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 세금 내고 주머니에 꽂혀서 통장을 열어봐야 자기 돈이죠. 풀피라든가 무피 이런 거 한 번에 가서 20개 사면은 100억이잖아요. 어떤 물건이 풀피가 됐다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 가가지고 사면은 100억은 한 달에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왜 샀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자산이 얼마였거나 뭐 그 부분은 세금 떼고 내 주머니에 아직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는 뭐 그분 입장에서는 뭐라고라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자산이든 뭐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그 물건이 샀는지, 왜 그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원금 회수. 그게 뭐 주거용에서는 뭐 보증금 증액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증액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그 재감정을 받아서 일부 호실을 하나를 팔아서 원금 회수하게 되면은 유연하게, 그럼 계속 이기는 구조잖아요. 근데 자산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떠나서 어떤 자산에 어떻게 묶여져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산이 리스크가 큰 자산에 아직 새 전으로 돼 있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물건에 자산이 다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위험한 거죠. 어떤 물건에 어떤 거에 자산이 얼마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냥 모든 분들은 자산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오픈을 하시면 되죠. 나는 뭐 몇 년 전에 어떤 아파트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 임대료 얼마 받는다. 근데 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다. 그러면은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거기가 뭐 어떤 지역이니까 세금 얼마 나오겠네. 그러면 이분이 그게 10억의 자산으로 계산했지만 80%에서 2억의 자산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원 물건을 안 오픈하시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100억 자산은 한 달에도 만들 수 있는 거다. 뭐 요새 통으로 100억짜리가 나왔는데 그 무피로 해준다더라. 아니면 대출 100억짜리인데 대출 100억 해준다더라. 그러면은 사는 순간은 100억 자산가죠. 예. 근데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 거가 중요하고 향후에 그 전략이 구조적으로 그런 물건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겠죠. 100억의 순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1년이면 3억 6,500이잖아요. 그러면은 100억의 순자산에 계신 분이 3.65% 수익률만 내면 되잖아요. 그럼 하루에 100만 원씩 써야 돼요. 근데 뭐 그 자산이 만약에 500억이라고 한다고 하루에 500만 원씩 써야 되는데 3.65%만 수익률 이상 되니까, 근데 500만 원 하루에 돈 쓰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뭐 강의하고나 뭐 이런 시간이 없어. 돈 써야지. 그냥 당연한 거고. 뭐 그리고 시계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중요한가요?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사는 거지 뭐. 그 자랑한다는 거 자체가 비싼 시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산 거라서 자랑을 하는 거죠. 뭐 사든 말든 뭐 그게 뭐 상관없다고 하면 굳이 그걸 자랑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건데. 집 말고 좀 그렇게 좀 투자하는 쪽이 있으세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즐거워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이 조금은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는 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같은 생각을 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을 먹던가 뭐 커피를 마시던가 뭐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 어떤 취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취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당구를 친다라고 하면 그 당구가 취미 생활인데 그 싫은 사람하고 당구 치는 게 취미 생활이 아니거든요. 저는 좋은 사람하고 뭘 해도 저는 취미 생활이라서 사람 만나는 게 취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최적의 임대 평수가 있는데 학원 중에 뭐 교습학원 같은 경우는 뭐 그분들은 뭐 50평, 막 60평인데 큰데 안 가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평수가 최적 평수가 10평이다. 근데 여기서 12평이 된다고 해서 임대료가 20%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9평이라고 해서 임대료가 10%가 빠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최적화 임대를 맞추는데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나눴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출구 전략도 나누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팔지 않고 나눠서 팔면은 그 30억짜리 물건의 평당가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5억 정도의 이 같은 층의 같은 물건이어도 이건 평당가가 그래도 1100 정도는 할 거거든요. 클수록 그 평당가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최적화된 임대 평수라든가 임대를 생각하고 팔 때도 그 사실 분이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나눠서 팔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이제 사기 전부터 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통으로 임대 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좋으신 분들 뭐 10년 계약해달라고 아니면 뭐 이렇게 계약해달라고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저는 통으로 웬만한 임대 잘 안 주려고 하는 게, 이분은 만약에 10년을 임대한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 내년도 잘 모르겠는데 나가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팔라고 할 때 여기가 만약에 4개 호실이면 이거 팔라고 할 때 한 번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5년을 했는데 제가 5년 내에 만약 상가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 나눠서 못 팔잖아요. 그러면은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고 임대도 한꺼번에 주면 할인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최저가 임대가 아닌 이상 한 층 전체 임대
준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잡코리아, 하나는 카페24 이런데 이게 좀 기업들이나 이런데 아닌 이상 한층 전체를 임대를 안 주고 나눠서 임대를 줘서 갑자기 돈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교실만 해서 팔면은 그 최적화 임대로 채워졌을 테니까 수익률도 잘 맞춰져 있겠죠. 그다음에 금액대가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니까 당연히 매매가도 할인은 안 해줘도 되겠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로 통으로 임대 주게 되면 유연해지는 게 없어요. 나중에 팔 때도 그 할인을 좀 해줘야 되고 임대도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할인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팔 때가 중요하죠. 근데 중간에 이 부분을 일부씩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를 팔아서 원금 매수하든 뭐 재감정해서 원금 매수를 하든 이 물건 자체가 좋은 물건이 를 만드는 거는 내가 들어간 돈이 없으면은 그래도 그거 남는 돈 또 사죠. 2년에 한 번씩 사든가 1년에 한 번씩 사든가. 그게 제 구조적인 거고 투자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가능하냐?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능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옛날에나 가능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근래에 강의할 때는 이 근래에 한 5, 6개월 전에 산 그 물건 투자 내역서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앞에 계신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를 이분들한테 보여드려야 그게 사실이니까. 네. 근데 그거를 아예 오픈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후에 이제 그거를 제가 하는 부분은 실천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큰 물건을 얘기하고 막 어려운 물건 막 얘기하는데 그냥 본인만의 지역하고 본인만의 수익률을 조금 낮추면 돼요. 저는 기준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상가를 좀 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꼭 상가를 꼭 사야겠어 라는 이렇게 조급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을 높여놓고 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것만 사자라는 이게 저만의 기준한 건데 그런 물건이 만약에 저보다는 조금 더 낮게 본인만의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눌 때도 저는 이제 건축물 대장상 등기부 등본상 그거를 거스르지 않고 나누 그 안에는 들어가야죠. 그래서 1호하고 2호가 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세 개로 해서 나눠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건축물대상 거스르지 않고 딱 그러니까 두 개가 한 묶음이든 세 개가 한 묶음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호수나 건축물대상 거스르지 않고 만약에 나누게 된다면 웬만하면 그거에 맞춰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눴을 때 그게 최적의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따져보고요. 제가 뭐 어떤 거를 임대를 하기 전에 경우의 수를 막 많이 할 때는 막 도면도 진짜 많이 그렸을 때는 2, 30까지도 그려보고 했었어요. 근데 큰 물건이어가지고 2, 30까지 그려보고 했었는데 그런 물건 자체를 이제 소액으로 하거든가 이게 다른 분들이 어렵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돼 있는 물건 중에 본인만의 기준을 조금 낮추면 뭐 제 기준에 드는 물건은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조금 기준 낮추시면은 물건은 나옵니다. 2년에 한 개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그 도면이나 이런 건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그 출력해가지고 연필로 네, 자대고. 네. 그 도면에 이제 보면은 이게 있잖아요. 매다수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하면 몇 평이다 하면 최적의 평수인가 종이로 연필로 이렇게 합니다. 시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그 할인해줘야 돼요. 왜냐면 5억짜리 살 사람이 10명인데 30억짜리 살 수 있는 사람도 10명은 아니잖아요. 수요층이 좀 적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좀 싸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큰 평수에 임대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은 우리 같은 사람 놓치면 안 돼 하면서 임대료도 깎아달래요. 저 그 카페24 안 깎아줬어요. 근데 거기 결제가 올라갔는데 제껴로 해야 된다고 해서 안 깎아줘. 자기네가 대기업이고 뭐 어쩌고 얘기했는데 좀 안 깎아줘. 왜냐면 그 친구 아니어도 저는 임대료 줄 수 있으니까. 나눠서 임대료 주려고 준비해놨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내가 하나로 다 쓸 테니까 임대료를 깎아줘라. 우리 대기업이다. 그건 니네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각각의 주도 나는 임대 채울 자신 있는데 너 안 준다. 그런데 결국은 그 통으로 임대를 줬던 것도 원래는 잘 안 주는데 대기업이어서. 그런데 유연하진 않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호실이 8개인데 이거를 유연하게 팔던가 원금에서 하던가 이게 쉽지 않겠죠. 보증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보증금 많이 주면 빨리 기회비용은 생길 수 있는데 원금에서 하려고 할 때는 좀 이게 그걸 빼고 해야 되는 거라서 그 통임대를 주고 그 매각을 하려고 하면 시장에서는 무조건 할인된 가격이. 근데 이 금액대가 분양 평당 100만 원인데 이 600평이면 6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나눠서 호실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나씩 판다고 하면 6억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팔면 세금도 많이 내니까 임대료 받으면서 이렇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이렇게 유연할 수가 있는데 그 임대차 계약서를 5년은 쓰고 싶어 하는데 보통은 1년은 안 씁니다. 최소 2년 이상은 씁니다. 상가는 중개수수료도 비싸고 공시를 갖다가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1년 써버리면 1년 있다가 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임차인한테 전제 조건을 주잖아요. 그래서 강의 때 이제 최소한의 2년을 쓰고 그다음에 그 특약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씁니다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뭐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약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강력하게 임대차 계약서 써서 임차인분한테 만약에 임대료를 밀리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공통 문구를 넣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고 임차인분들은 기분이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그러면 착한 눈빛으로 웃으면서 안 밀리실 거잖아요. 예, 안 밀리시면 되는 건.
근데 이거에 하나의 그 문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저희 노동력이 엄청난, 근데 그거를 안 써놓고 난 다음에 그런 세상에 그 10%분을 만났을 때 그 10%들을 상대하는데 시간을 쏟고 싶지 않은데 요거를 써놓으면 10% 분들을 그냥 금방 이렇게 시간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구를 좀 웬만하면 쓰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 사장님도 처음에는 이런 문구로 막 그런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네, 안 밀리실 건데 뭐 서로 이렇게 처음부터 밀리시려고 계약은 안 밀리실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예. 착하게? 그런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전에 이제 소장님들이 다 알아서 제 공통 문구는 다 넣어주십니다.